토익의 끝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의 대명사 주대명입니다. 지난 1탄 영상이 나가고 나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재밌으면서 학습적으로 유익하기까지 하다니 이래도 되는 거냐? 뭐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나만 들린 거야? 자, 이런 여러분의 기대에 쿵 하고자 더욱 유익하고 더욱 재밌는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토익 99%가 맞히는 문제 그 두 번째 순서로서 오늘도 토익 700을 돌파하는데 아주 유익하고 필수적인 패턴의 문제들을 소개하고 이를 3초 만에 해결할 수 있는 실전 스킬을 소개할까 합니다. 와, 토익의 대명사. 3초 만에 정답 콕! 아하! 가져오 문제. important가 정답. 자, 그 첫 번째 유형은 가주어 문제입니다. 먼저 가주어 구조가 뭐지?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문장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문장을 보시면 To practice your English every day is important. 매일 영어를 연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라는 문장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주어 덩어리는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에요. To practice your English every day. 좀 길죠? 우리말에서는 주어가 길어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영어에서는요, 이게 조금 불편해합니다. 우리말은 이러하여 저러하여 이렇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소위 미갈식 구조를 즐겨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는 이런 형태는 우리한테는 익숙하지만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에서는 결론부터 말하고 그리고 그 뒤에 길게 부연 설명을 하는 형태의 두 가지 구조를 더욱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즉 이렇다라고 얘기해 놓고 왜냐하면 이러쿵저러쿵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렇게 긴 주어를 앞에 주는 걸 부담스러워합니다. 불편해하고 별로 논리적이라 보지 않죠. 그래서 이 긴 주어를 뒤로 보내게 됩니다. 그럼 원래 있던 주어 자리에는 당연히 가짜 주어 it을 넣게 되는 거죠. 이 it을 우리가 가주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로 간 것을 진주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이 가주어 구조에서는 영어의 사고와 논리가 잘 반영되어 있는 매우 영어다운 문장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익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영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쓰게 되는 구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가조 구조가 토익에서는 어떻게 출제될까요? 예전에는 이렇게 진주어 자리에다가 빈칸을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 적절한 진주어 재료를 넣거나 아니면 가주어 자리에 빈칸을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 가주어를 적절하게 넣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토익 문제에서는 이런 문법적인 구조 문제는 거의 출제하지 않고 있어요. 대신에 형용사의 어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선생님, 어휘 문제면 해석을 해서 맥락에 맞는 것을 골라야 되는 문제잖아요. 이게 왜 패턴 문제, 그것도 3초 만에 정답이 나온다고 하시는 거죠? 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토익 문제는 반복 출제된 문제들이 누적되어서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이 데이터에 따르면 이 유형의 문제에서 이 밑줄에 들어가는 형용사 어휘가 일정 부분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정해져 있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정보를 좀 드릴게요. 제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가주어 구조에서 주로 이런 형용사들이 많이 출제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중에서도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들 important, necessary, essential이 특히 자주 출제되었고 800점 이상의 점수를 노리시는 분들은 imperative도 챙겨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900점 이상까지 나는 점수를 노리고 있어 하시는 분들은 vital이라든지 critic까지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와 관련된 유형을 한번 보면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It is B that laboratory employees follow the instructions in this manual exactly as written 이라는 문장입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빈칸이 it is하고 that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럴 때 여러분은 아하, 가조 구조 문제구나 라는 반응을 보이시면 됩니다. 그럼 보기를 쓱 스캔하시다 보면 어때요? 당연히 보기 B가 눈에 쏙 들어오지요. 그럼 바로 이를 정답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아니, 해석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정답을 찾아?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죠? 그렇죠. 패턴을 아니까. 이거 다른 변수 없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하나 더 보시죠. 자, 이 문제 보세요. To improve our financial stability, it is B to reduce maintenance cost. 이런 문장입니다. 자, 이 문장에서 이 문제 역시도 it is하고 to do 사이에 빈칸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역시 가주어 구조의 패턴 문제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 문제 아는 척 하시고 그리고 보기를 슥 스캔하세요. 그럼 역시 보기 C가 먼저 눈에 들어올 겁니다. 역시 이 C를 정답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의 경우는 보기를 보시면 이 보기들 전부 다가 it is conventional to do, it is interruptive to do, 그리고 it is imperative to do, it is possible to do 처럼 다 가주어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특히 possible의 경우에 가주어 구조로 너무너무 유명하기도 하죠.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일정 부분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여러분께서는 당연히 보기 C를 먼저 넣어보시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왜? 그건 가주어의 구조 패턴에서 임페러티브가 워낙 출제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즉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얘기죠. 당연히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을 우선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약간 응용을 한번 해볼까요? 문장 한번 보시죠. It is vital be your record working hours before leaving the office 라는 문장입니다. 자, 이 문제의 경우에는 it is vital 뒤에 빈칸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를 슬쩍 보시면 that, when, which, for 문법 문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it is vital의 덩어리입니다. 평소 it is vital that 주어 동사의 가주어 구조를 덩어리로 많이 봤다 하는 사람에게는 이 문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리듬을 타면서 it is vital that, it is vital that 이라고 정답을 쉽게 고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진주어에서 that은 명사절의 재료이기 때문에 명사절을 나타내는 거예요.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는 when이라든지 which도 정답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을 우선 고려해야겠죠? 당연히 that을 먼저 넣으셔야 됩니다. 이가 맥락에도 맞으니까 그냥 바로 정답으로 처리하는 거죠. 즉 누구를 먼저 넣어서 해석할 거냐의 순간에서도 누가 더 정답으로 많이 나오는가를 우선적 고려의 기준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문제를 좀 풀다 보면 토익을 아니까 먼저 넣을 재료가 누군지도 알게 되는 거죠. 잘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죠. 3초 만에 정답 콕! In the past years가 있으면 have done 이 정답. 먼저 출제 유형부터 살펴보시죠. The tour be the same route through the historic area for the recent years 라는 문장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주어가 있고 그 뒤에 동사 자리가 이 밑줄은 동사 자리에 해당됩니다. 보기를 보면 문법 문제인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수일체에 맞지 않는 A와 동사가 아닌 B는 버리겠습니다. 그럼 시제 문제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시제의 단서는 여러분 보통 시간의 부사 표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는 for the recent years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단서를 보면 정답이 그냥 정해져 있어요. 왜? 그게 이 표현하고 어울리는 시제가 딱 한 가지만 있기 때문입니다. 딱 한 가지? 바로 고르시면 돼요. 먼저 간단한 비교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last year 말 그대로 작년입니다. 얘는 작년에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제는 정해져 있어요. 과거 시제, 작년에 했다, 끝. 그죠? 반면에 in the last year는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요. 지난 1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이 4월 1일이면 작년 4월 1일부터 오늘 4월 1일까지의 지난 1년간 일어난 일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작년 4월 1일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지난 1년간 지금 이 순간까지 일을 바로 현재 완료가 나타내게 되는 거죠. 따라서 last year는 did랑 짝을 이루지만 in the last year는 기본적으로 현재 완료랑 짝을 짓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I studied TOEIC last year. 이 문장은 작년에 토익 공부를 했다예요. 작년에 토익 공부를 했다. 지금 현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명백한 과거인 거죠. 반면에 I have studied TOEIC in the last year 이라는 문장은 지난 1년간 토익 공부를 해오고 있다는 것으로 지금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물론 이 느낌을 강하게 하고 싶으면 I have been studying TOEIC in the last year 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이 패턴은요,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문제 시제에서 문장에 in the last days, for the last month, over the recent years와 같은 표현이 있으면 시제는 고민 없이 have done 고르시면 됩니다. 즉, 1 더하기 1은 2처럼 딱 떨어지는 문제인 거죠. 참 쉽죠? 그래서 3초 만에 정답 콕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패턴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For the past year, 주어가 be, to be employee of the year at 무슨 무슨 회사 이런 구조입니다. 자, 이 문장에서 주어가 있고요. 그리고 밑줄은 동사 자리에 해당됩니다. 일단 동사가 아닌 A 그리고 수일치가 맞지 않는 B는 바로 버립니다. 남은 보기를 보면 아, 시제 문제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럼 시제의 단서를 찾겠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for the past year 이것이 단서가 됩니다. 이거하고 호응하는 시제는 그렇죠. have done이죠. 그럼 정답은 그냥 have done입니다. 참 간단하죠?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Hackers 이 회사는 밑줄 그리고 뒤에 a special year-end promotion in December for the past decade 이런 문장입니다. 이 문장에서도 주어 뒤에 밑줄은 당연히 동사 자리고요. 보기 모두 동사로 쭉 깔려 있습니다. 수, 태가 같기 때문에 시제 문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시제 단서를 쭉 찾아보면 이번에는 마지막에 for the past decade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끝난 거죠? 그렇죠. 3초 시제 패턴, 바로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죠. 3초 만에 정답 콕! as 뒤에는 더니 정답. 먼저 출제용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As be in the telephone conversation this Monday, the renovation work for your store will be completed on March 1st. 자, 이런 문장입니다.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as에 있습니다. as의 쓰임 많죠. as의 쓰임은 크게 접속사, 전치사, 원급 비교 이렇게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as 밑줄의 이 덩어리는 뭘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식어기 때문에 얼핏 두 번째 구조, 즉 전치사 대 밑줄로 보기가 쉽습니다. 문제는 전치사 as는 접속사 as랑 해석이 다르다는 겁니다. 전치사 as의 쓰임에 대해서는 주로 뒤에 사람 명사가 와서 뭐뭐로서의 의미로 자격의 의미를 쓰이거나 아니면 뒤에 수단이 와서 우리말 뭐뭐로서의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이 문제에서 as는 전치사로 보면 보기에서 물론 보기 B의 명사 디스커션하고 문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as 플러스 명사니까요. 하지만 의미로는 어때요? 토론으로서? 토론으로서? 뭔가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맥락에 맞지 않습니다. 그럼 전치사 as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접속사 as라고 하기에는 접속사 as 뒤에 주어 동사가 와야 되는데 지금은 뭐지? 아하, 분사구문이구나. 엥? 분사구문? 분사구문은 또 뭐야?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보죠. When he cooks, Mr. Ju likes listening to the music. 자, 여기서 주어 he하고 뒤에 나오는 주어 Mr. Ju는 동일한 인물입니다. 같은 주어를 2번, 3번 반복하는 건 좀 귀찮죠. 그렇다고 막 생략할 수가 없어요. 우리말은 조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위치가 바뀌거나 생략이 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너를 좋아한다. 너를 좋아한다. 나는 좋아한다. 나는 너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he를 생략하려면 when 주어 동사의 부사절 구조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동사 cook의 의미와 그 동사 cook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사가 아닌 분사 cooking으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이때 when의 경우는 문법적으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지만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cooking 앞에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결국 부사절 접속사 when 뒤에는 분사 doing이나 done이 와서 부사절의 축약 형태인 분사구문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분사구문입니다. 그래서 접속사 주어 동사를 줄여서 doing 또는 접속사 doing, 접속사 done의 형태를 쓰는 거죠.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갈게요. 이 문장의 구조를 접속사 as 뒤에 분사구문으로 보시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보기 C나 D가 후보가 될 거예요. 그럼 이 두 개의 보기의 차이는 뭐죠? 그렇죠. 태입니다.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거죠. 자, 우리말로 이번 주 월요일에 전화상으로 이야기했듯이
전화상으로 이야기했듯이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discussing이 더 끌릴 수 있어요. as discussing 했듯이. 하지만 태는 우리말 해석과 동시에 문법적 구조도 동시에 살펴야 합니다. 해석, 구조 동시에. 우리말 해석으로는 discussing을 넣거나 discussed를 넣어도 됩니다. 논의되었듯이, 논의했듯이. 그러나 구조적 측면을 보면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discuss 잘 아시죠? 토론하다. 그렇죠? 중학교 때부터 이미 배운 단어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타동사인 것도 알고 계시죠? 무엇을 토론하다. 즉, discuss something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discuss가 타동사라는 거 아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타동사는 반드시 뒤에 목적어를 가져야 하는 게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나 의미적으로 의미가 완성이 되는 거죠. 벌써 눈치채셨군요. 그렇습니다. discussing을 고르려면 어떻게 돼요? 뒤에 목적어가 없잖니?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뭘 논의했어? 이런 얘기죠. 해석과 구조를 동시에 살피자면 결국 정답은 discussed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논의되었듯이 라고 하면 해석도 괜찮고 문장 구조도 맞는 거죠. 가만, 이렇게 보면 이 문제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네요. 그렇죠? as가 전치사인지 접속사인지도 따져봐야 되죠. 분사 구문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죠. 또 이 동사가 타동사라는 걸 전제로 태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우와, 어려운 문제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 어려운 문제를 3초 만에 정답 콕 문제라고 하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자, 그 이유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as 뒤에는요, 분사 구문을 가질 때 doing 또는 done 중에서 항상 done의 구조만 가집니다. 뒤에 doing 구조를 아예 갖지를 않아요. as 뒤에는 ton만 온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게 패턴이 된 거예요. 원래는 분사 구문, 태도 꼼꼼히 따지셔야 됩니다. 하지만 얘는 as 뒤에 어차피 done밖에 오지 않으니까 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전에서 as 뒤에 밑줄이 나오면 as done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참고로 as 말고도 once, if, unless, although와 같은 아이들도 항상 done의 구조를 갖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패턴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s 밑줄 in the warranty. 자, 앞부분 요거. 딱 이 앞부분만 봐도 어떠세요? 그렇죠. as 뒤에 밑줄, 이 문제, 나 이 문제 알아.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벌써 여러분의 시선은 바로 noted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걸 정답으로 고르게 되는 거죠. 정말 딱 3초 걸리죠? 그럼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너는 어떻게 읽지도 않고 이 문제의 정답을 바로 고르냐? 그러겠죠. 그럼 여러분은, 이거 토익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 문제인데 as 뒤에는 그냥 done이 정답이야. 너도 하나 챙겨둬. 너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게 토익 공부하는 맛 아니겠어요? 하나 더 보도록 할까요? as 밑줄 뒤에 in the hackers report로 시작되는 문장입니다. 역시 앞부분에 뭐가 보이나요? as 밑줄에 패턴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정답은 그렇죠. projected. 그냥 정해져 있습니다. 참 간단하죠?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학습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리뷰 타임. 오늘은 3초 만에 정답을 바로 콕 집어낼 수 있는 패턴 문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로 가주어 패턴을 살펴보았죠. 유형은 아주 간단했었죠? It is be that, it is be to do 사이에 빈칸이 위치하면 가주어 문제구나 라고 판단하시고 그 빈칸에 가주어 구조가 좋아하는 형용사들을 하나씩 넣기만 하면 됩니다. 3초 만에 콕. 두 번째 문제로는 시제 패턴을 하나 다뤘습니다. 문장에 다음과 같은 시제의 단서들이 있으면 정답은 바로 have done으로 딱 정해져 있었죠? 시제 문제인데, 분명히 시제 문제인데 for the past year가 보이면 정답은 바로 have done 고를 수 있는 거. 참 쉽죠? 3초 만에 콕. 마지막으로는 as 뒤에 과거분사 done을 고르는 패턴 문제였습니다. 문장에서 as 밑줄에 as 뒤에 빈칸이 나와 있으면 그냥 주저 없이 done 고르시면 됩니다. 왜? as 뒤에는 done이다. 참 쉽죠? 3초 만에 콕. 자, 여러분, 오늘 배운 패턴들은 출제 유형만 빠르게 인지하면 정답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엄청나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잘 익히시고 본인 것으로 만들어서 실전에서 꼭 바로바로 콕콕 써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강의가 유익했다면 구독 콕, 좋아요 콕,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더욱더욱 유익하고 실전에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프랙티컬한 토익 실전 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토익의 끝을 볼 때까지 저 토익의 대명사 주대명이 함께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